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9월 2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도 코스피가 전날의 하락분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3%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3,4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3%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오늘은 846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다양한 종목들의 빨간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좋았었고요. 금융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 네이버는 오늘도 두나무 이슈를 받으면서 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았었네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이런 부분 오늘 수급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모처럼 5일 만에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합치면 약 1,700억 정도, 오늘은 폭발적으로 들어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비슷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합치면 삼성전자보다는 조금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급등이 나왔던 네이버, 이틀 동안은 기관의 수급이 집중이 되었다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모두 양매수가 들어왔고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의 수급이 정말 좋지 못합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죠.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S51, 하나오션. 외국인은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관은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래에셋증권, APR. 기관은 네이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너무나 좋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조금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다행히도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가 더 빠지지 않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0.4%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S&P 500도 비슷하게 0.5%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0.6%였죠. 또 반도체도 0.3%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은 0.7%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오늘 휴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권 내에서 국내 증시의 흐름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오늘은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방산, 바이오, 금융주, 그리고 플랫폼 기업까지 대체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가 크게 빠졌었고 그 몇 가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핵심이 환율 문제였었고요. 또 그에 대한 뉴스가 주말 사이에 한 가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에 환율 협상이 1차적으로 통화스와프는 아니었지만 미국 정부가 지정했었던 환율 조작국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최종 협상이 있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팩트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사들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 환율 조작국에서 빠질 것이다. 그렇게 시장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뛰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과 유럽은 지금 15%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국내는 여전히 자동차도 25%고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협상이 고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시장이 내다봤었고 그로 인해 환율이 크게 뛰었었던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관세 논의에 있어서도 지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고 그에 대한 결론도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환율 협상, 관세 논의 이런 부분이 주말 사이에 나왔었고 그게 약간의 시장을 바라보는 부담을 해소시키고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렸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국내 시장이 조금 더 달려주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업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가 움직인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가 있고 또 시장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그런 알고리즘을 자극을 시킬 수가 있고 그게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외 다른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또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방산주까지 다양한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는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 네이버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 3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전반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하루 지나서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이버가 두나무 인수와 관련해서 확정된 것이 없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인 기사까지 연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일단은 네이버의 자회사였죠.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인수할 것이고 그게 본격적으로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었다는 이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네이버의 미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병이 되고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이렇게 3사가 최종적으로 합병이 되면 거기서 두나무 회장이었던 송청 회장이 단일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 네이버의 의장이 이해진 회장보다도 지분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든 과연 그런 기업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인지 절대 이런 시나리오는 나올 수가 없겠죠. 대주주의 지분을 초과한다는 것은 절대 가업승계라는 기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송청 회장이 단일 최대주주로 등극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네이버 이회진 회장 입장에서도 봤을 때 네이버의 미래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죠. 자, 그래서 최초의 네이버 인수 기사가 나왔을 때 두나무 관련주는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도 급락을 했었고 또 장외에서도 두나무 주식 가격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두나무의 지분을 7%가량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가 지금 22% 급등이 나오고 있고 거래대금 5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틀 전에 급락을 딛고 크게 급등이 나왔다. 이 점을 통한 우리가 합병권을 보면서 두나무에도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고 또 네이버에도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많이 없을 겁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되진 않지만 큰 물줄기는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최초에 우리가 어떤 재화를 교환하는 수단으로서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통화화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대사회가 되면서 뭐 신용카드라든지 또는 계좌이체 이런 시스템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그 시선을 굉장히 돌리고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해외를 나가면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많은 수수료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번거로움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게 된다면 어쨌든 안정성과 신뢰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는 코인처럼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해외에서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떤 재화를 교환하고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만약에 이거를 기업이 직접 도입을 한다 라고 한다면 국내에 제조업 기반 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환차손에 대해서 상당한 돈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두나무와 네이버가 합병을 했던 것이고 저는 굉장히 하반기 내내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물론 최근에 3일 동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정도 생길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긴 관점으로서 월봉상인 차트를 보더라도 여전히 자,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많은 주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3,400포인트를 넘은 시점에서 오랜 기간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런 위치에서 많이 매수를 할지 아니면 지금 위치에서 조금씩 모아 나가는 것이 더 이익일지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일동제약이 네 번째로 올라와 있고 이 기업은 비만약 임상 1상시험에서 4주간 최대 13.9% 감량을 확인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APR이 일곱 번째로 올라와 있죠. 아울러 장중한 때는 신고가를 경신했었네요. 아시겠지만 APR은 화장품 관련주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1000억대의 매출을 기록했고 3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날간의 박스권을 조금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최근 5일 동안의 급락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모처럼 오늘 수급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이 종목도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보통주하고 전환 우선주를 포함한다면 한 25% 정도? 굉장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와 두나무 관련주, 그쪽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8%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대체적으로 증권주와 금융주는 하반기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12월 직전에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두세 달 전부터 그때부터 움직임이 나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도 다행히 코스피가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 신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일선과 11선 근처에서 또 한 번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 보시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